오늘은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과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확장 재정 정책과 3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는 것은 현 정권 들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증가하고 있는 국가 부채와 경제정책 기조의 적절성 논쟁을 뒤로하더라도 그만큼 나라 사정과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 서민들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오래전부터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권은 정말 전시 재정의 편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한 시국에 걸맞는 각오와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급증하는 적자 부채 발행에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며 미래로 가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후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는 모습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고민하기는커녕 과거를 타내고 구질서의 복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대는 미래를 가리키는데 여당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30여 년 전의 할기 테러 사건 재조사 요구, 5.24 조치 해제 요구 등이 전시 재정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심각한 나라 사정을 헤쳐나가려는 슈퍼 여당의 우선적인 핵심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여당의 속내는 타협과 절충의 정치가 아니라 모든 부분을 진영 대 진영, 여와 야,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와 질서를 개척하려면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자신들의 엄청난 현재의 비리 의혹에는 눈감으면서 국론분열이 뻔히 예상되는 과거만을 파헤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파서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를 여당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원구성 협상도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1호 공약인 일하는 국회 슬로건을 양해도 없이 갖다 쓰면서 실제 행동은 국회 파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원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0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 행태를 답습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소수 세력에 대한 포용과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서로 인정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부분을 대통령이 여당이 다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전제 조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착한 독재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1인 독재인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가 아닌 통치자의 선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고 4.15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법적 시일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포용과 의석수 차이라는 현실적 역학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후를 따진다면 소수파를 배려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자제와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자제와 양보는 미덕입니다. 슈퍼여당의 출발이 오만이냐 자제냐에 따라 21대 국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